자, 강의 시작합니다.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밖에 까마귀 운다. 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끄러이! 자,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까마귀 소리 들어가나요? 계속 떠들고 있어요. 자,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자, 일단 1번인데, 자,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2번. 헤라클레이토스. 잘 아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3번, 니은이라 그랬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 거고, 4번 들어갑니다. 디귿이 뜻하는 내용. 자, 디귿 부분 볼 때, 여러분 문제로 나왔다라는 거 신경 쓰면서 봐야 되겠죠? 자, 5번 헤라클레이토스 또 나오는데 여기 플라톤 나와요.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 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자, 선생님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아까 문제로 나왔다는 얘기는 했었죠. 그거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헤라클레이토스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봤는데 한번 쭉 볼게요. 헤라클레이토스에만 색칠이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와 있지 않은 문단이 뭐 거의 없죠? 여기 하나 정도? 나머지는 골고루 나오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 지문은 헤라클레이토스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건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늘 강을 건널 때 그 강에 있는 물방울이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어제 그 강이랑 오늘 그 강이랑 같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자, 선생님 요거 한번 잘 보라 그랬죠?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이거는 자, 글쓴이의 견해 주장이죠. 이런 거 나오면 잘 챙겨 놓으라고 했어요. 글쓴이의 견해 주장이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 철학자, 사상가, 뭐 학자들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어제 건넌 강과 오늘 건넌 강은 어떻게 묘사되느냐에서만 다르지 강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은가? 라고 누가 얘기해? 글쓴이가 얘기하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모든 건 변하는 거야. 이해됐죠? 강물은 물론이고 동일한 물방울이 차 있다고 생각되는 연못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일단 1문단인데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 잘 보라 그랬죠? 마지막 문장의 내용 보면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얘기를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문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살펴보란 얘기 몇 번씩 강조합니다. 자, 그럼 정리.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변한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즉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됐어요?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그 변화를 주는 사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자, 이 사람 얘기 또 뭐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가령 예시죠.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곧 A 상태의 책상이 있고 잠시 후 B 상태의 책상이 있으며 또 다른 상태의 책상이 계속 이어지며 이것들의 어느 두 책상도 결코 똑같지 않다고 말이다. 한번 볼게요. 책상이 있어요. A가 있는데
이 A가 계속 A 상태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문단에서 했던 말 사실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속적인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기 위해 일일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자, 이거는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얘기가 아니죠. 글쓴이가 한 얘기인데,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많은 상태를 가리킬 낱말은 무한하게 필요하게 된다. 자, 지금 언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의 내가 있어. 머정티가 있고 1분 전에 머정티, 2분 전에 머정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다르게 불러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별적 사물 하나하나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자, 다시 앞에 문장과 한번 이어서 다시 볼게요. 일일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하므로 무한히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 이렇게 가리키는 낱말 대신 한강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여우 한 마리를 가리키는 낱말 대신 여우라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헤라클레이토스의 얘기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글쓴이가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일일이 낱말을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 공통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쓰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 사물, 곧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를 사용한다. 자, 고유명사.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고유명사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뭐 만원권에 있는 세종대왕. 고유명사죠?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자, 니은 문제로 나왔었죠. 동일시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자, 포인트. 헤라클레이토스가 핵심적 인물이라는 건 우리가 미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니은이 문제로 나온다는 것도 확인했죠.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하나가 다르다는데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하면 동일시 오류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동일시 오류가 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게 출제의 어떤 하나의 그 루틴이죠. 설명을 해준 다음에 니들 이해했니? 라고 묻는 건데 뒤에 볼게요.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또 미국 사람이야. 느낌 왔죠? 이게 바로 동일시 오류인 것 같아. 다른 미국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자, 예시의 방법을 쓰고 있죠. 자, 미국 사람. 자신이 경험을 했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많겠죠, 미국 사람들. 자, 이 사람 만났는데, 좀 그래, 속상했어. 얘 또 속상했어. 얘 또 속상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3억이 넘는 미국인들은 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우나 미국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적 사물이다. 만일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모두 개별적 사물을 하나의 관념 꾸러미 속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별적 사물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부분에 대한 부연된 문장들이죠. 이해됐어요?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가 간과하고, 언어도 문제로 나왔었는데 언어가 이걸 간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머종티 계속 변하는데 우리는 이걸 간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지금 계속 헤라클레이토스가 강조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근데 언어는 그걸 간과하고 있다. 이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언어는 세계를 이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똑같은 얘기 계속 강조하죠.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글쓴이의 견해 주장이 등장하는 인물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죠. 반박하는 경우. 때로는 절충도 하고 합의도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거든. 어땠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세상도 그러하므로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다. 글쓴이 견해 주장이죠. 양쪽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서는 이 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꼭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경제성 그렇다면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있다는 얘기인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 사물은 없겠지만 그것들을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데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 만일 고유명사만 있었다면 서울 사람과 미국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가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들 모두 사람이며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글쓴이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과는 어떻게 되면 대조적이죠. 상반된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공통적으로 가진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죠. 왜? 개별이 갖고 있는 공통의 특성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